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세 번째 시간으로 음과 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양학의 근본 사상은 음양오행 사상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음양을 알면 도를 깨우친다. 이런 말도 있고, 음양만 알아도 사주 해석의 절반은 끝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부터 지난 전공심화과정 1강과 2강은 본격적인 명리학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주 명리학 이론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간혹 잘못 강의한 내용이 간혹 눈에 띄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 시간에 있잖아요. 당나라와 송나라의 명리학을 비교를 할 때 당나라의 때 이어중 명서에서는 공망이나 삼재나 십이운성 등을 강조했고, 이 서자평의 연애자평을 보면 음양, 지장간, 육친 등을 강조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점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갖고, 물론 서자평도 음양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음양을 특히 강조한 것은 이어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오행으로 정정을 하고요. 이 음양을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음양이라는 것이 이제 서자평이나 이어중이나 모두 음양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음양을 특히 강조한 사람이 이어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이어중은 음양을 강조했고 이 서자평은 특히 오행을 더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양을 여기에다가만 넣으니까 이 이어중은 음양 같은 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어중은 음양을 강조했고 서자평은 오행을 강조했다. 이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명리학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음과 양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강의를 꼬박꼬박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강의를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 올리지 못한 이유가 음과 양의 개념을 잡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강좌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도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명리학의 입장에 맞춰서 음과 양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음양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양은 뭐다?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양은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양에 대해서 음양은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막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훌륭하신 분들이 강의를 하는 걸 보면 막 음양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결국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음양 그러면 균형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할 때도 음양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균형을 곧바로 딱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양은 균형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음양 대조표를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하늘과 땅, 낮과 밤, 추울 때와 더울 때, 이런 식으로 길고 짧고, 남자, 여자, 채와 용, 해와 달, 그리고 겉과 속, 이런 식으로 이 음양을 따지는데, 그러니까 이 음양이라는 것은 이원적인 체계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이 모두 무엇을 나타내냐면 균형을 나타냅니다. 균형.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요. 이 천지가 있잖아요. 천지가 있고 뭐 주야가 있고 그런데 그럼 이걸 이제 반을 딱 나눠 가지고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음이야.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을 완전히 별개의 어떤 존재로 딱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예를 들어서 천지를 이렇게 이제 뭐 음양으로 딱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도 또 다시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땅도 다시 또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으로 나눴어도 이 음에 해당하는 것이 또 파고들면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면 또 음양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음양으로 나눈 것을 또 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서도 또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음과 양이라는 것을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두 개가 서로 어울려서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이라고 하는 것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눠지고 양이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시 또 그걸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보면은요, 맨 밑에 보면 여기 짝대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주역에서 나오는 괴라는 거거든요. 발음하기 쉽게 쾌라고도 하는데, 이 짝대기 하나가 양을 나타내고, 이 짝대기 두 개 있는 게 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음양이라고 하지 양음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음양 오행사상 그러지 양음 오행사상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남과 여 그럴 때 남녀 그러지 여남 이렇게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우선이에요 항상. 그런데 이 남자에 해당되는 게 이제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양음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음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음양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우주가 생성되기 전에 그때는 그 상태를 카오스 상태라고 그러는데요. 그 하나의 불덩어리라고 봤어요.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운 혼돈의 세상이었는데 그때 이제 점 하나가 이제 딱 나오면서 그걸 이제 태극이라고 하는데요. 태극에서 이제 음과 양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이 이제 짝대기 하나고 음이 짝대기 두 개인데 이 짝대기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음이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에다가 점 하나만 딱 붙이면 이게 이제 양이 되죠. 하나의 일직선으로 딱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혼돈의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음과 이 짝대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하나의 점이 딱 들어가서 일직선이 되면서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음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음이라고 안 하고 음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천진이 주야니 뭐 이러면서 제가 사주 분석을 할 때는 뭐 이원적인 체계다 뭐 이런 말도 자주 쓰고 그러는데 이렇게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서로가. 그래 이것을 이제 음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반된 듯하게 보여도 이것을 두 개를 완전히 잘라서 따로 놓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음양이라는 것은 같이 봐야지. 같이 균형된 모습으로 봐야지 이것을 따로따로 나눌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음양의 조화가 안 맞을 때 그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
어떤 예를 들으셨냐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제왕절개 수술 많이 받잖아요. 제왕절개 수술을 많이 받는데, 그 특히 요즘에는 여자들이 그 늦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뭐 20대 초중반에 다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는 막 30 넘어서 결혼하는 여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산이 많으니까 그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낮과 밤을 볼 때 낮은 양에 해당이 되고 밤은 음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그 제왕절개 수술로 그 태어난 사람이 한 50%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나는 경우를 한 50%는 봐야 됩니다. 출산 중에. 그런데 의사들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자기가 병원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그 사이에 수술을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나와갖고 막 10시, 11시 막 이때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뭐 자기 가족이다 뭐 그렇다면은 모르지만 일반적인 환자들을 이제 수술을 하는데 밤에 수술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 대부분 낮에 그 제왕절개 수술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애들 중에서 그 낮에 태어나는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단은 제왕절개 수술은 거의 100%다 낮에 태어난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 순산할 때 하는 경우도 반은 50%는 낮에 태어나고 50%는 밤에 태어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한 7, 80%는 80% 정도는 낮에 태어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태어나는 애들은 80% 정도는 낮에 태어난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가 그 밤에 태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렇게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 전부 다 낮에만 태어나 버리니까 이런 게 이제 음양의 조화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요즘에는 애들을 이제 적게 낳잖아요. 적게 낳는데 사실 그 조그만 공간에 그 일정한 공간에 사람의 수가 많으면 사람이 살기가 힘들고 사람의 이제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살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음양의 조화가 안 맞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 애들 보면은 그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경쟁은 나날이 더 치열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애들도 욕을 많이 해요. 욕을 잘해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초등학생 여자애들 봐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지금 4, 50대 되신 분들이 어렸을 때는 여자애들은 그렇게 쌍스러운 욕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 보면은 그 쌍스러운 욕들을 여자애들도 잘합니다. 그래갖고 그 지금 그 아이들이 뭐 왕따 문제라든가 그래서 막 자살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 따돌리고 막 이런 것도 우리 때보다 좀 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을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음양의 부조화. 그러니까 아이들을 낮에만 낳아버리니까 그 양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만 계속 태어나고 음적인 성향을 가진 애들이 적으니까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음양이라는 것은 결국 균형을 나타낸다. 이 말을 하느라고 그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음양이라는 것은 그 균형이 중요하고 이 균형이 맞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부조화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음양은 균형이다. 그 훌륭한 그 동양 철학자인 분들이 뭐 음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하고 그리고 책을 보면은 음양에 관련된 책도 많이 있고 그런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균형이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음양이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균형이다.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주를 분석할 때 그 사주를 처음에 딱 보면은요, 이 사람의 뭐 오행이라든가 그 오행의 구성이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걸 보기 전에 우선 음양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가 뭐 이 사주팔자 8글자를 봤을 때 음은 몇 개고 양은 몇 개고 이런 것을 딱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사주마다 완전히 다 8글자가 다 양으로 된 사주도 있고 8글자가 다 음으로 된 사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주를 딱 분석할 때요. 처음에는 음양의 관계부터 봐야 돼요. 뭐 육친 관계라든가 뭐 목기운이 맞네, 화기운이 맞네 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일단은 음양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그 사주 분석에 있어서 그 들어가는 그 사주 분석에 있어서 첫 시간으로 그러니까 그 명리학 첫 시간으로 이 음양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음양이라는 게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이것을 뭐 막 다방면으로 다 파헤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우리는 그 사주를 분석하려고 이걸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있어서 전부 양으로 된 사주, 전부 음으로 된 사주, 이런 사주들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팔통이라는 게 있고 음팔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전부 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양팔통 사주라고 하고 사주팔자가 전부 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음팔통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양팔통일 경우도 있고 여자가 음팔통일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양팔통, 음팔통인 경우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는데요. 우선 남성이 양팔통 사주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요.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는 양에 해당이 돼요. 여자가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의 속성 자체가 양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사주를 딱 보니까 사주팔자 8글자가 전부 다 양으로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사주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분 보시면 전부 다 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행의 구성이 어떻고 뭐 수기운이 3개네, 금기운은 어떻고 좌우충이네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일단 양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음양의 관계만 보고 이 남자 사주가 전부 양팔동으로 돼 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가 전부 양팔동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요. 원래 남자라는 존재가 양인데 사주팔자 자체도 전부 다 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인 남자가 양으로 치우쳐갖고 극단을 달리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남자라는 존재가 원래 양인데 사주팔자도 전부 다 양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 극단을 달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도 아니면 모예요. 그러니까 대박과 쪽박을 오가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잘 될 때는 남보다 몇 배의 화려함 뭐 이런 잘 나가는데 안 될 때는 추락하는 것도 바닥이 안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양팔동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소수의 그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은 잘 안 풀리는데 또 잘 나가는 사람은 또 아주 잘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할 때 도전하고 그리고 일을 벌리는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그 단점이 되면서도 장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오겠죠. 여기 양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했다. 그러면 성공하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아주 크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이런 분들은 어떤 게 문제냐면요. 일단은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돼요. 직장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업을 하는 경우는 성공하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 안정적인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 중에 이렇게 양팔통 사주인 분들은요, 항상 마음속으로 안정을 외치셔야 돼요. 안정.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도 아니면 뭐니까 대박이 나면 좋은데 대부분은 쪽박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봄, 여름 태생은 중년 이후에 건강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왜 봄, 여름 태생이 중년 이후에 건강을 주의해야 되냐면요. 이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목화토금수가 있으면은 목하고 화는 봄하고 여름을 상징하죠. 계절로 봤을 때. 토라는 것은 환절기고 금이 가을이고 그 수가 겨울이에요. 그런데 이 오행도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이 이제 오행에 관련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목하고 화기운은 양에 해당이 되고요. 토는 이제 중간적인 부분이고 금하고 수기운이 음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계절로 봤을 때 봄하고 여름이 양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인데다가 사주팔자가 다 양팔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달, 태어난 것도 봄, 여름에 태어났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창 더울 때 태어났죠. 이렇게 태어난 달까지, 계절까지 이렇게 더울 때 태어나면 사주팔자도 양이고 태어난 계절까지 양으로 다 돼버리니까 이런 분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장기가 손상됩니다. 장기가 손상돼요.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행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안 좋지만 이 음양이라는 것도 남자인데 전부 양으로 돼 있다든가 뭐 여자인데 전부 음으로 돼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요. 남자가 양팔동인 경우보다는 차라리 음팔동이 낫다고 봐야 돼요. 남자인 경우에는 양팔동보다는 차라리 음팔동이 낫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양이니까 그 음이라는 게 이제 들어와서 나를 채워주니까 그 둘 다 문제가 있는데요. 둘 다 문제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문제냐? 양팔동이 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양팔동 사주인 경우는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된다. 잘못하다가는 그 쪽박 차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이 양팔동 사주인 경우 다음에는 남성이 음팔동 사주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 남성은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그 사주가 전부 음으로만 돼 있어요. 사주팔자 8글자가 전부 음으로만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양인 남자가 팔자의 음을 다 가져 음양이 맞춰지니 변화가 필요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돌다리도 두들기는 사주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긴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속, 안정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안정이 보장되는 형태의 삶을 살고 그래서 알부자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단점이 뭐냐면은 역동성이나 융통성이 좀 부족하죠. 남자다운 면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중에 막 남자다운 걸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음팔통 남성인 경우에는 그 여자한테 그렇게 큰 인기를 얻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뭐 내성적인 스타일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인간관계에서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상대하기 피곤한 유형이 많습니다. 음팔통 사주인 경우.
상대하기 피곤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화끈한 면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좀 소극적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피곤한 유형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조직형이나 직장형이 많고 사업을 하더라도 안정된 형태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남자다운 면이 좀 부족하다는 거. 이것이 그 은팔통 사주의 가장 그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인데 본인이 은팔통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 남자다운 면을 좀 키우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양팔통보다 은팔통이 낫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둘 다 좋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한쪽으로만 다 양으로 돼 있다든가 한쪽으로만 다 음으로 돼 있는 것이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팔통 남성일 경우에는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남성이 은팔통 사주인 경우 이런 분들은 좀 남자다운 면이 부족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남자다운 면을 좀 키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5번처럼 상대하기 피곤한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혹시 상대방에게 피곤한 존재는 되지 않나. 이 점을 잘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자를 이제 찾아봤으니까 여자분들 중에서도 양팔통 사주가 있고 은팔통 사주가 있겠죠. 여성이 양팔통 사주인 경우. 이 여성이 양팔통 사주인 경우는요, 이 여성이라는 자체가 음에 해당이 돼요. 여성이 음에 해당이 되는데, 사주가 전부 양으로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의외로 있잖아요. 의외로 매력적인 여성들이 많습니다. 매력적인 여성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자라는 존재는 음인데, 사주가 다 양으로 돼 있으니까, 여자하면서도 좀 화끈하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뭐 이러면서 거기에 그 외모까지 좀 받쳐준다면 진짜 남자한테 그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자들도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인 여자가 양기가 왕하다는 것은 남자 못지않은 활동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전업주부로만 살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집에만 있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인관계도 좋아요. 그리고 하는 일도 많고 항상 바쁘고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선머스마 같은 면도 있지만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양팔통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괜찮냐면요. 음이 양을 얻어 화합을 이루니 결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음팔통하고 여자 양팔통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이라는 것은 결실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 자체가 원래 양에 해당이 되는데 음이 들어오니까 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 자체가 음인데 양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주가 다 양팔통으로만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양이라는 게 그 결실을 나타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도전, 변화, 활동을 통해서 이득을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봄, 여름 태생은 남자 양팔통 같은 성향이 나타나 자충우도라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봄, 여름이 양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자분이 사주가 다 양인데 태어난 계절까지 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자충우도라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이 5번 예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보면은 딱 봤을 때 수가 4개네요. 인옷을 반합 화국이네요. 뭐 이런 말 하기 전에 일단 음과 양의 그 관계부터 한번 보라는 거죠. 딱 보니까 양팔통이에요. 여자가. 그러면 이 여자는 좀 활동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항상 바쁘고 부지런하고 좀 선머스마가 아니라 그 여자가 전업적으로만 살기는 힘들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그 성격 같은 거, 이런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은팔통 사주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성이 은팔통 사주인 경우는요, 이런 분들은 특히 정신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정신건강. 이 음이 음을 만나 극단으로 치우치는 모양입니다. 여성이 은팔통인 경우에는. 남성이 양팔통인 경우에도 그 극단으로 치우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이 은팔통인 경우에도 그 음이 음을 만나서 극단으로 치우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가을, 겨울이라는 것은 음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을, 겨울 태생은 건강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정신건강. 정신건강이라는 게 또 그럼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무슨 조울증 같은 거, 조울증이나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내성적이거나 수동적이기 쉽고 도전이나 변화의 흐름을 갈구하지만 생각에 그치기 쉽고 소극적이거나 변화 없는 삶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분들 중에요, 내가 은팔통이다 그런 분들은 제가 상담하면서 은팔통이나 양팔통인 분들도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여성인데 내가 은팔통이다 그러면 이 3번의 내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받아들이고 감내하기만 잘하니 자신도 마음의 병을 얻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4번이고 이게 5번이죠. 6번.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막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그러면 같이 그냥 싸우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감내하기만 잘하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병이 드는 거죠. 스트레스 해소를 잘 못한다는 거죠. 물론 인내하고 지키고 유지하는 힘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여성이 은팔통 사주인 경우는 6번을 아주 주의 깊게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활동성이 중요해요. 일이든 운동이든 취미든 도전과 변화의 활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인데 내가 은팔통이다. 그러면 혹시 내가 그 활동성이 너무 떨어지는 건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일이든 뭐든지 간에 뭐 취미든 운동이든 도전하고 변화하는 그런 활동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팔통이든 은팔통이든 모두 그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여성에게는 은팔통이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남성에게는 양팔통이 또 극단으로 치우치니까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사주를 통해서 이 음양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뭐 이런 분들은 아 내가 양팔통이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내가 은팔통이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성향을 파악해 갖고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음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음양이 너무 강범위해요. 강범위해 갖고 이걸 제가 어떻게 그 강의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균형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조 분석에 있어서 이 음팔통, 양팔통 이런 사주들을 어떻게 이제 그 분석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 올리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빼먹지 않도록 하고요. 다만 그 시간은 뭐 1시간 이내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짧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매주 그 강의를 올리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저도 공부가 많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완전히 자기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도 잘 되고, 그래서 서로 윈윈, 영어로 윈윈이라 그러죠. 서로 다 잘 되는 그런 그 동영상 강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